우리가 이제 두 번째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재밌게 촬영해서 금방 시간이 지났습니다. 젓가락 이야기하는 거 어떻습니까? 너무 와닿았습니다. 융통성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지지대를 통하니까 무엇이 중요할지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국가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원칙도 없이 그 힘, 또 내지는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융통성이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타인에게는 뭘 줄 수가 있습니까? 피해를 주죠. 또 그 피해가 작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행위를 우리가 도덕적인 옳은 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플라톤 시대에는 그런 지지대를 덕목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했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젓가락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점심, 저녁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자녀들이 젓가락질 잘 못하잖아요. 하실 때 인생에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박 선생은 아이들에게 융통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조금 지켰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까 피해 끼치지 않는 행동을 하기 그럼요. 위해서 네. 뭐 놀이터에 가서도 뭐 줄 서서 가야 된다. 친구 장난감은 뺏으면 안 된다. 그런 사소한 형제들이 3명이 되니까 싸움하지 말고 그렇게 지내라.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이 아이들에게 그래 엄마 저 말 하니까 진짜 맞아 엄마 끄덕끄덕 해서 잘 지켜지죠 보통은. 근데 이제 양육자가 그 말을 했을 때 맞아 저 말은 나를 위한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말이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은 나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젓가락의 원칙, 중심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했을 때 아이들이 함입하고 또 뭐였었죠? 내사. 내사가 어떤 거였죠? 부모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 그대로 오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그 가치가 부모의 가치였기 때문에 나의 가치로 개별화가 돼야 되겠죠. 엄마의 가치야. 그러면 이건 내 가치야.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엄마는 질서를 잘 지키라고 말했지. 근데 내가 지키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거나 자기가 먼저 가서 새치기를 하거나 또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불평불만을 이야기를 엄마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걸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막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박 선생님께 아이들이 와서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게 항상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데 그거를 지금 부모에게 아니면 주 양육자에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개별화와 분리가 잘 되는데 아까 이제 조금 더 이론적인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이 내사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아이들이 3세까지 그러니까 보통 36개월이죠. 뭐가 형성이 되느냐 하면 대상항상성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대상항상성. 그럼 그 전에 어떤 거냐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볼 때 엄마가 웃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를 볼 때마다 엄마가 웃어요. 좋지요. 나는 괜찮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엄마가 피곤해요. 근데 나를 볼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엄마는 이유가 있죠. 피곤하니까. 근데 엄마의 얼굴이 어떤 거예요? 찡그러졌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잖아.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엄마와 즉, 주 양육자와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생.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안 되죠. 서서히 분리가 되면,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다라고 하는 걸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표정, 엄마의 태도 이걸 보고 파악을 하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2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낯가리를 시작하죠. 네. 보통 낯가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울고 엄마 그렇죠. 어느 정도 웁니까? 많이 많이 울 정도가 아니고 깡마치게 울죠. 그 아이들 수준이 아니죠. 2돌쯤 지난 애들이 막 다크사클이 내려올 정도로 울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막 자지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엄마는 갔습니다. 이제 적응이 조금 상황이 지나고 나면 네. 좀 또 예. 찾아서 자기 알아서 하고 음. 그러다가 또 분이 안 풀리는지 생각이 안 나도 또 울고 근데 이렇게 할 그 시기에 대상 항상성이 발달합니다. 대상 항상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굉장히 심리적으로 실험도 하고 이랬는데요. 어떤 실험이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이 화분을 놓아두었어. 2살짜리 아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화분을 여기로 치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화분을 어디서 찾을까요?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일로 갔다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얘가 어떤 생각을 하죠?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없다. 그러므로 없으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럼 엄마가 항상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나 옆에. 근데 엄마는 어디 간 거예요? 그냥 저기 시장도 가고 그 다음에 직장도 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얘가? 사라진 건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5시간 뒤에는 올 거야. 엄마는 애가 막 계속 내가 퇴근하면 올게 이렇게 말해요. 얘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므로 얘는 엄마가 없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무섭게 공포스럽고 무섭고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엄마는 그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5시간 뒤에 오고 2시간 뒤에 오고 그 다음에 주 양육자 위에 또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얘가 이게 없다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거든요. 우리가 있는데 없는 걸 생각하고 없는데 있는 걸 생각하는 게 실은 철학입니다. 실은 철학은 없는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나중에 없는 걸 생각하는 아이가 될까요? 없습니다. 추상적 사고도 힘들어지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대상 항상성이 형성되는 시기가 3살까지거든요. 없더라도 있구나. 엄마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거를 3살까지는 깨쳐야 돼요. 얘는 그래서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애들이 엄마 어디 가지 마 하고 잠깐 놀다가 이렇게 보는 거. 그런 경우 있었죠. 어때요? 그럼 계속 확인하고 그렇지 애들이 가지 마라 하고 붙잡고 네. 그게 대상 항상성입니다. 항상 있는 거구나 엄마는. 그러므로 세상도 항상 있는 거구나.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있는 거구나. 그러므로 나를 항상 지켜주는 엄마가 있으니까 나도 항상 있는 거구나. 그게 자기 항상성. 대상 항상성이 커져야 자기 항상성이 안정되게 큽니다. 그러면 이게 형성이 되고 나면 엄마가 어디 나가면 어떡하죠? 갔다 와 하고 인사까지 하잖아요. 네. 요즘 어떻습니까? 셋째가? 저희 셋째는 저를 별로 안 찾습니다. 예, 가끔씩은 슬프기도 한데 어쨌든 저희는 주 양육자가 아빠가 지금 이제 하고 있고 또 형들도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저를 오늘도 이제 잘 갔다 오라고 촬영 잘하고 오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나중에 융통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길 수가 있죠. 왜? 나는 괜찮은 존재야. 나는 항상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자기 항상성이나 대상 항상성은 같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정적으로 발달하는 사람이 융통성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론에서는 이론적인 것으로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심적인 거는 법률이라든가 덕목이라든가 이런 것이었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2살에서 3살 사이에 꼭 커야 될, 가져야 될 개념, 이건 대상관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가져야 될 개념이 대상은 언제나 있다. 엄마가 없어도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요까지는 부모가 늘 아니면 주 양육자가 자녀 옆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화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그 개념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도 굉장히 늘 있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엄마는 나를 늘 품어주는 품의 역할을 하고 나는 괜찮은 존재구나 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되면 결국 이것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추상적인 사고, 또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박 선생님이 말하는 융통성, 이런 맥락적 사고, 이런 것도 키워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2번째 영상은 요거로 좀 마무리하고 3번째 영상 다시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